최근 출시된 광고 상품부터 마케터와 광고주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핫한 인기 광고 상품까지 한눈에 찾아보고 싶다면 AMPM 디지털 광고 상품 페이지에서 검색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글에 있는 다양한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믹스안을 짜고 나의 상황에서 그리고 내 업종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위주로 집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강의들에서 좀 루즈하다 졸린다는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템포를 올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양한 캠페인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셨을 구글 검색 캠페인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글 검색 캠페인.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워낙 많이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랑 유사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와 유사하다. 즉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이고, 네이버에서도 저희가 그 소재들을 세팅을 하게 되잖아요. 네이버로 치면은 소재랑 확장 소재 그리고 키워드를 세팅하게 되는데, 구글도 유사하게 그런 각 에셋들을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키워드도 네이버에서도 지금 베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일치 검색, 구문 검색, 확장 검색 이런 키워드 유형들을 검색 유형을 세팅을 해서 소비자가 이제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가 설정한 소재가 노출이 되도록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검색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검색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일치 검색이 있습니다. 일치 검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강의들에서 캠페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치 검색은 딱 검색한 키워드만, 2번 빨간색으로 나오죠. 자, 2번 구문 검색은 이제 접두 전미사 정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확장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의도가 유사한 키워드 다 잡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네이버에는 저희가 초록색으로 한 칸부터 7칸까지 품질 지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품질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평가 점수는 자세하게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이 품질 평가 점수가 검색 상단 노출 점유율에 영향을 줍니다. 뭐와 더불어서? 입찰가와 더불어서.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네이버 파워링크와 유사한 구글 검색 캠페인 어떤 광고주들이 쓰면 좋을까요? 저는 모든 광고주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이제 검색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구글을 단순히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보를 검색할 때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스폰서 광고에 대해서 거부감을 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그 유입률 대비 이제 전체 통합 검색에서 유입률을 확인했을 때 광고 탭으로 유입되는 율이 상당히 적기는 해요. 근데 구글은 스폰서 광고로, 즉 구글 검색 광고로의 유입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입률에 있어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팅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의류 종이신 분들도 그렇고 창업, 반려동물 다 세팅을 해주시면 좋고, 제가 특히 효율이 좋았던 것은 일상용품 업종, 네, 생활용품, 일상용품. 그래서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그 영상 보시면서 휴대폰이나 PC로 그런 일회용 수세미나 아니면 빨래비누, 어떤 샴푸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일단 쇼핑이 최상단 노출 점유율 가장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그 가로 슬라이드 형태로 노출되는 게 쇼핑 캠페인이고, 거기에 이제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거의 질비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브랜드가 쇼핑에 올려놓고 그 바로 밑에 검색 광고가 뜨는 지면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검색 광고로 유입이 굉장히 좋아요. 뭘로? 일반 키워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이신 분들은 이제 더더욱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 업종이 아니시더라도 일단은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
자사명 아니면은 이제 브랜드 혹은 상품 고유 키워드, 이거는 무조건 올려놓으셔야 돼요. 저희가 유입 경로를 확장해 놓는 그런 의미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바이럴이라든지 네트워크 배너라든지. 그랬을 때 구글 검색 광고는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점유율 99%가 네이버랑 구글 딱 두 개만 포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글 검색 광고는 무조건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유튜브, 즉 동영상 캠페인입니다. 요즘에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영상을 만드는 업체에 의뢰했을 때 단가도 굉장히 싸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AI 생성형 AI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엄청난 고퀄리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이나 뭐 픽토그램 이런 정도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기 쉬워졌어요. 매우 수월해졌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포토샵 일러스트랑 그다음에 더 많이 애용을 하는 게 망고보드인데,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 같은 툴로 간단하게 그런 그리드나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면서 같은 영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두 번, 세 번 봤을 때 이 그 광고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게 좀 이렇게 꾸몄다 저렇게 꾸몄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다 보니까 유튜브 광고도 많이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져서 많이 집행. 그래서 이게 되게 오해하시는 게, 영상 광고 하나를 노출을 하려고 1,200만 원 들여서 배우 섭외하고 장소 섭외하고 막 콘티 짜고 이래서 촬영하고 수정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 없고, 여러분들 메타 광고 하실 때도 그냥 이미지보다 이미지에 가격 정보 이렇게 바운스 하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GIF가 CTR적으로 훨씬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산이 적다라고 하면 노출되는 단가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너무 퀄리티가 낮은 영상을 올렸을 때 돈을 버린다라는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뭐 포토샵이나 망고보드나 생성형 AI 툴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리소스와 비용을 들여서 다양한 영상을 노출시켜보는 게 영상 캠페인에선 가장 중요하고, 그랬을 때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죠? 바로 쇼츠입니다. 이 쇼츠 형태, 즉 세로 형태로 짧게, 저는 보통 20초 내로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쇼츠 캠페인을 다룰 때 충분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쇼츠로 초반에는 제작해서 노출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업종에서 쇼츠 광고를 해야 하나? 자, 물론 예산만 널널하다면 검색 광고처럼 모든 광고주가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검색 광고는 저희가 특정한 키워드만, 그러니까 좀 비용이 저렴한, 여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명이나 브랜드 그리고 상품의 고유 키워드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치 검색으로 좀 CPC가 낮은 세부 키워드만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을 하기가 쉬운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이제 저희가 목표한 성과 목표에 따라서 입체 전략이 학습이 되고, 그에 따라 이제 CPC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에 따라 좀 디벨롭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전원 매출액이 발생이 안 해서 광고를 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충분한 디벨롭이나 아니면 인사이더를 도출하지 못하고 그냥 쇼츠 광고를 끄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널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산이 널널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래도 쇼츠에서 많이 효율을 봤던 게 의료업종. 의료업종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요즘에 메타에서 많이 진행하시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의료업종들은 대부분 이제 시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쇼츠 형태로 올리는 광고, 그리고 만약에 브랜드 고유의 모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브랜드에 좀 연예인을 돈이 좀 많이 져서 연예인 모델을 사용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냥 간단하게 한두 마디씩 해주는 그런 컨텐츠의 쇼츠도 엄청난 유입률과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업종 적극 권장드리기도 하고,
창업 업종에서 요즘에 유튜버 섭외한 컨텐츠 홀이 아니죠. 홀 이제 사장님 점주님이 나오는 컨텐츠 이거 메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창업 브랜드 지금 8개를 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이런 컨텐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내용도 쇼츠로 짧게 구성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면은 일반적인 그냥 홍보하는 아니면은 창업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는 이런 내용의 컨텐츠보다 훨씬 유입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종, 창업업종 꼭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반려동물 업종은 많이는 안 해보고 6개 업체 정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네스나 펫백 같은 좀 밖으로 보이는 이런 그 제품을 다루는 반려동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쇼폼에서 굉장히 효율이 좋았어요. 이게 미국의 그 광고하는 펫백 업체 같은 경우에는 틱톡 샵으로도 굉장히 효율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하게도 인스타 릴스 그리고 유튜브 쇼츠 여기서도 굉장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업종 중 이제 하네스나 아니면은 뭐 펫백 같은 겉으로 보이는 제품류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 위에 3개 업체는 진짜 예산이 너무 빡빡한 경우 아니면은 무조건 집행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렇게 집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효율이 안 좋다고 하면은 다른 그 매체나 다른 캠페인 유형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은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세 업종에서 인바운드가 들어오면은 예산만 어느 정도 되면은 권장드리고, 만약 효율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 광고 구조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저희가 타겟이나 소재나 소구나 이런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돌려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캠페인 다음으로 좀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쇼핑 캠페인이랑 GDN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GDN,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즉 배너 광고죠. 배너 광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반응형 소재 출연으로 인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의 접근이 쉬워졌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노출되는 구좌별로 사이즈랑 그 안에 카피랑 이런 포인트들을 다 다르게 해서 세팅을 하고, 효율이 안 좋으면 이제 바로 좀 이거 디벨롭을 해야 될 때 또 사이즈별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이제 반응형 소재가 좀 너무 멋있게 출연을 해버려가지고 소재에 대한 리소스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재를 제작하고 소재에 대한 인사이트를 내고 광고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광고를 관리할 수 있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좀 넓게 열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소재 덕분에 좀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노출되는 구좌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이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배너 매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GDN이 매력도가 높은 구좌와 계약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모비온 ADN 같은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 정말 좋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위클리, 데일리, 뭐 장바구니 이런 식으로 좀 리타겟팅을 강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대기업의 모수를 활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리타겟팅을 꾸준히 하면서 홈페이지에 배너 형태로 노출하고 싶을 때 이런 네트워크 배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효율도 좋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있는 각종 구좌에 노출되는 그런 형태 같은 띠배너 형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배너랑 GDN이랑 거의 뜨는 것 자체는 유사하게 떠요. 생긴 게 비슷한데 왜 굳이 비싼 GDN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GDN이 매력도가 높고 유입수가 많은 그런 구좌에 계약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 데이터를 관리하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GDN을 좀 권장드려요. 조금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반응형 소재도 있고, 그래서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GDN은 어느 업종이 많이 사용하면 좋냐? 일단은 위에 말씀드린 의류, 반려동물 업종 권장
그리고 이거는 뭐 일상용품 네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패브릭 침구류를 많이 재미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용품에서도 효율에 대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은 패브릭 침구류 자동차 용품이 시즌마다 아니면은 일정 주기마다 필요하기는 한데 계속해서 리타겟팅을 하면서 노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A 상품을 산 사람한테 B, C도 사세요, D, E도 사세요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많긴 해요. 왜냐면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A 디자인의 쇼파를 샀다고 해서 근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B, C 쇼파를 보고 살 가능성 매우 낮겠죠.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사를 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경우도 제가 겨울 입을 너무 좋은 걸 샀는데 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겨울이 될 때야 뭐 좀 새로운 시즌이나 이쁜 디자인 다른 종류를 사지 A가 너무 좋았다고 B를 또 사는 경우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한데 GDN에서 저희가 그 우리 유튜브를 본 사람이든 뭐 홈페이지 들어와서 뭐 구매를 하고 뭐 어떤 트래픽을 발생한 사람이든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를 주기를 설정해서 해놓으면 굉장히 효율이 잘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만약에 광고를 아예 집행 안 했다 해볼게요. 그리고 GDN 처음 켰어요. 그랬을 때 뭐 한 달 동안 100명 정도가 샀고 이게 시즌 상품이라 껐어요. 그러면은 이미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이 시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당하지 않은 그런 제품군에 광고 노출시키고 이 사람들이 구매하거나 이렇게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리타겟팅은 일정 기간 시즌이나 재구매 텀이 되었을 때 노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리 세팅을 했을 때 효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패브릭, 침구류, 자동차 용품에서 생각보다 어렵게 세팅을 했지만 생각보다 효율이 너무 잘 나와서 좀 많은 재미를 봤던 경험이 있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업종들도 많이 하시면 좋기는 한데 제가 사실 브랜드에 대한 파워나 상품성이 광고 효과와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뭐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소재를 맛깔나게 제작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나 마케터라고 하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브랜드 파워가 낮은 경우에 효율을 많이 못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효율을 잘 냈던 업종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신 분들도 충분히 디벨롭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쇼핑 캠페인. 쇼핑 캠페인은 이제 제가 좀 CPM이 높아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대형 플랫폼들에서 다 부자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찰 통계 봐보시면은 저희 거를 올렸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노출 점유율이 낮지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대형 플랫폼에서 많이 진행. 그래서 비싸죠. 때문에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본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우리 제품의 매력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 그러니까 권장을 크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제품이 이 구조에서 굉장히 매력 높은 그런 제품일 수도 있으니까 권장드립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생활용품 했던 브랜드 중에서 생활 가전류였어요. 근데 정말 유사한데 이 A 제품이 E 버전이었는데 2.5 해가지고 용량 조금 크게 하고 디자인만 조금 바꾼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똑같고 가격도 크게 차이 없었어요. 그 제품인데 처음에 2.0 버전 올렸을 때는 효율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안 좋았고 한 110%, 120% 그러니까 겨우 손익분기 딱 될 정도만 나왔어서 이거 계속 진행하는 게 맞냐? 근데 이제 다른 그 피맥스에서 성과가 워낙 잘 나와서 유지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그 경로 확보하는 느낌으로 유지를 하다가 2.5 버전이 나와서 기존에 쇼핑 캠페인 돌리던 2.0 버전 내리고 2.5 올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한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로아스가 4배 뛰었었어요. 그래서 300 후반에서 400 초반까지도 나왔었고 20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3, 400 사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품별로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다르지만 이 쇼핑 캠페인이라는 구좌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소액이라도, 그러니까 완전 리스크를 안진 않고 이익잉여금에 어느 정도만 투자해서 투자 개념으로 리스크를 안지 않고 그렇게 테스트해보는 것은 권장드려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가전 부분에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시계, 스마트워치에서 괜찮았고요. 의류는 절대 비추천이에요. 제가 광고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광고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의류업체 굉장히 여러분들 이름만 하면 다 아는 큰 업체도 해보고, 뭐 하루에 매출 한 10만원 나는 아주 작은 업체도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하나 빼고. 하나는 제가 한 20개 정도 업체 해봤는데 한 개 빼고 다 실패. 한 개는 골프웨어였습니다. 스포츠웨어 골프웨어였죠. 골프웨어 얘만 수익률이 한 30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 기준이 수익률이 막 말도 안 되고 50%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캠페인 유형들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류는 비추천을 드리고, 그나마 이제 성공을 했던 게 생활가전이랑 스마트워치는 너무 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좀 그 청소기 중에서도 무선 청소기류 좀 성공을 했었고, 이게 좀 예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판촉에서도 좀 괜찮았었어요. 뭐 다른 거 제가 위에서 좀 재미 많이 봤던 저런 자동차 업종, 뭐 반려동물, 아니면 일반 일상용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들에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면서 느낀 게, 이런 특징을 가진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용품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는 기회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어떤 A 샴푸를 쓰다가 15,000원이네? 그러면은 1.5배 비싸지만 충분히 이거 괜찮은데? 하고 써볼만 하죠. 근데 생활가전,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은 제가 몇십만원, 이제 높게는 100만원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걸 쓰는 것 자체도 일단은 재구매 텀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한번 쓰고 누굴 추천해 주거나 바꾸고 싶거나 할 때도 타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내가 이미 이 기능에 대해 생활가전도 포함이고 스마트워치라 치면은 이 기능과 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데 아주 불만족스럽지 않는 이상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플랫폼이 뜨는 것보다 이 고유 브랜드가 떴을 때 효율이 좀 잘 나왔다 라고 판단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대망의 실적 최대화 캠페인 Pmax, 퍼포먼스 맥스, 많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은데 모든 광고주분들, 모든 업종 권장. 이거 여기는 제가 아마 1강인가? 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주 짧은 주기로 수정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 카피 필요. 이게 안 되면은 저는 피맥스는 안 돌리는 게 나아요. 뭐 입찰 전략이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 머신러닝이 그대로 돌아가는 걸 냅둔다. 그러면은 피맥스를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맥스는 모든 광고주나 업종이 하시면 좋고, 대신 이 이미지도 아주 다른 이미지를 계속 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A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뭐 이렇게 선 몇 개 딱 그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뭐 몇 퍼센트 할인 이런 문구 추가한 이미지라던가, 다음 이미지는 이 몇 퍼센트 할인에 대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세로 형태로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할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디벨롭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만 해도 효율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완전 나 새로 만들어야 돼, 돈 엄청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조금씩만 바꿔서 세팅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아주 짧은 주기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지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셋
그룹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여 비교군 에셋 그룹 추가 세팅 필요. 그러니까 A 에셋 그룹에서 효율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건들 필요 없겠죠. 근데 효율이 잘 안 나오거나 잘 나왔는데 떨어지는 추이가 보이면 얘를 디벨롭 해야겠죠. 그러면 에셋 그룹을 하나 더 만드세요. 그래서 A에서 잡았던 저희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구나 셀링 포인트에 대한 기준. 그거랑 다르게 B에 세팅을 해서 얘네 두 개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에셋별 이제 아주 좀 나쁜 데이터 확인해서 에셋 디벨롭은 이 에셋 그룹별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뭐 보통은 많이 보는 지표들 보시면서 광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지표도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에셋이 이게 뭐 제목 이거, 이미지 이거, 설명 이거, 긴 제목 이거, 이미지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조합되는 건데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이 지표들 보면서 에셋 그룹별로 지표 보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캠페인이 있고, 그리고 권장드리는 업종이나 저에 대한 인사이트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구글 애즈에서는 이제 자동화 캠페인을 돌리면서 거기서 특출나게 효율이 좋은 캠페인은 자기 잠식이 되지 않게 세그먼트를 나눈 다음에 캠페인 추가 운영하는 것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음 강의부터 제가 앞으로 6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5강의 하나씩 1, 2, 3, 4, 5, 5개죠. 5개에다가 Q&A까지 하나, 총 남은 6가지 강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고요.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은 제가 확인을 잘 못해요. 알람이 잘 안 와서. 그래서 이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 주시는 게 제일 편하고, 그랬을 때 이제 컨설팅 상담, 대행 문의, 그다음에 강연까지도 제가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